제7장 냅킨 프레젠테이션 6 처음엔 멀어 보이지만 가장 가까운 지름길. 거절당하면 패스하고 다음 사람에게 전달한다. 이번 장의 주요 내용은 당신과 사업을 함께 할 만한 유력한 후보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 금배, 은배, 빈배 유형의 이야기와도 관련이 있지요. 한마디로 이것은 제3자, 즉 낯선 사람에게 접근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던 사람에게 접근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낯선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그녀의 이름이 캐롤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저는 캐롤에게 혹시 부업으로 약간의 부수입을 올리고 싶지 않나요? 라고 묻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녀가 부수입을 원할지라도 혹은 필요로 할지라도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경제적인 고충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캐롤, 잘 지내시죠? 실은 제가 요즘 아주 재미있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캐롤이라면 저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저를 도와 약간의 부수입을 올리고 싶어 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부업을 하고 싶어 할 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부수입을 올리고 싶어 할 만한 사람을 말할 때는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듯 물어봐야 합니다. 가령 당신이 10명에게 그 질문을 했다고 해봅시다. 주유소 직원, 자주 다니는 슈퍼마켓 주인, 이발소나 세탁소 주인 등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다양한 반응을 보일 겁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반응은 그게 뭔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부수입을 올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좀 더 알아보고 판단해 봐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지요. 이때 갑자기 조급한 마음에 서둘러 강하게 공격하면 안 됩니다. 낯선 사람의 집에 이끌려가 1시간 이상 프레젠테이션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누구라도 설명을 이해하기는커녕 어쩌다가 이런 곳까지 이끌려 왔을까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트레이닝 과정 중에 그게 뭔데요? 라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고 있습니까? 상대방은 네, 나, 아니요로 대답할 것입니다. 만약 대답이 네라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화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개한 제1장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일반적인 특징과 장점, 이점을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더 흥미를 보이면 당신의 시스템을 아주 조금만 대략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런 다음 모든 내용을 설명하려면 1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때 상대방이 일하는 장소나 길거리에 서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려주려고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단계에서는 간략한 정보만 알려주는 것이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이며 이는 결국 네 라는 대답을 듣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정보를 알려줄 때는 모든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제공할지라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요 라는 대답만 들을 뿐이지요. 다운라인이 마련한 사업 설명회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당신이 사업을 권유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기회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 당신은 분명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설명하고 사업을 권유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다운라인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모처럼 기대를 걸고 있는 잠재 고객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지요. 거절을 예상하며 공포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 거절을 당하면 완전히 의기소침해져서 이후로는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못합니다. 누구든 자신이 거절당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은 법이지요.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거절을 당해도 좌절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거절을 당하면 또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면서 즐겁게 사업을 전개할 뿐입니다. 거절에 따른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말을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조절해 거절을 예사롭게 받아 넘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배를 기다리며 선착장에 서 있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여기서 배를 기다린다는 것은 몇 척의 배가 이미 선착장을 향해 항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른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당신은 이미 그 이전에 몇 척의 배를 바다에 띄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배가 텅 빈 채로 돌아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배를 띄워야 그 중에 금을 싣고 돌아오는 배가 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금배가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상처받기 싫다는 잠재의식의 발목에 잡혀 배를 띄우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배를 띄우는 선착장이 왜 경사져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조금만 힘을 주어도 자연스럽게 밀려나가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부수입을 원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순간 당신은 한 척의 배를 바다에 띄운 셈입니다. 그때 만약 그런 사람을 모른다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아, 그러세요? 나중에라도 그런 사람을 알게 되면 제게 전화해보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명함을 건네줍니다. 그래도 당신이 거절을 당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아주 훌륭하게 사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배를 바다에 띄울 경우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바로 뜨느냐 아니면 가라앉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 배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일 아닙니다.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선착장에 서서 다른 배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그때 다른 배가 무사히 항해한다면 당신은 만세를 불러도 좋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배가 금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5와 6을 보여주면 누구나 자신은 금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방금 전에 금배하고만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당신이 함께 일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꺼낸 말을 확실하게 각인시키십시오.